안녕하세요. 명호컨한의원 김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한쪽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 다른 쪽에서는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수화물을 최대한 피하고 줄이고 고지방 성분인 동물성 식품을 주식으로 하는 식이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원래 1920년대에 이 소아 간질 환자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한 소아 환자들이 영양 부족 증세를 보여서 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추가로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몸은 이 두 가지 영양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 주 원료는 탄수화물이고 보조 원료는 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음식을 섭취한 후에 이 소화과정에서 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이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인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을 가장 먼저 원료로 사용하고 이 남은 포도당은 인슐린의 작용으로 이 간이나 또는 이 근육의 단기 저장 에너지 형태인 이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초과분은 장기 저장 에너지 저장 형태인 이 중성지방으로 이 지방세포에 비축되면서 이 체지방이 증가하고 살이 찌게 되는데요. 우리가 식사를 못해서 이 탄수화물의 공급이 줄게 되면 저혈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췌장에서 이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간과 근육세포 내에 저장해 놓은 글리코겐을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글리코겐도 점차 고갈되면 우리 몸은 이 중성지방을 연료로 에너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이 지방이 분해되게 됩니다. 이를 케토제네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아세톤은 이 호흡으로 배출되고 이 남은 케톤이 이 각 조직에 운반되어 대체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키토제네시스, 또 저탄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케톤은 기아 상태에서도 이 살아남기 위한 그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획득한 이 특수한 대사 과정으로 단기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비정상적인 대사 과정이 장기화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초기에 이 빠른 체중 감소는 이 본래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과 수분이 빠져나간 것이고, 케톤이 배설될 때 이뇨작용을 하게 되는데 장시간 지속되면 근육이 분해되면서 체중이 더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초기에 1, 2주일에 한 2, 3kg 정도 체중이 빠지면서 만족해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체내 수분과 단백질이 빠져나간 것이지 궁극적인 체지방 감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체지방은 음식으로 섭취한 것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잉여분을 이 몸속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이 체온을 유지하고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호르몬의 원료이면서 필요시 분해되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체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여러 질병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고지혈증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동맥경화,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어서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운동으로 체지방을 줄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이나 음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탄수화물 제한식과 지방 제한식에서 지방 제한식, 즉 채식이 그 키토제닉 다이어트보다 체지방 감량 효과가 훨씬 더 좋고, 키토제닉의 경우 부작용으로 이 소화가 느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기에 식욕이 떨어지고, 또 구역이나 변비 등의 위장관 부작용으로 우리 몸의 독소나 활성산소가 더 증가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서 혈액의 산성화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또 인슐린 저항성, 또 고지혈증, 또 지방간, 신장결석, 담석증, 골다공증, 우울증, 동맥경화,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기간은 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하게 되어서 이 골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지금도 계속 유행하는 이유는
이 부족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이 부족해지기 쉬워 영양제를 따로 사 먹어야 되는데, 이러한 영양제에 대한 상업적 광고로 인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의 경우에는 체질적으로 오랫동안 지방 섭취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서양인들의 키토제닉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단백질이나 지방과는 달리 이 대사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이외의 부산물을 남기지 않아 몸에 해가 없는 깨끗한 청정 에너지원인데 반해서 이 단백질은 분해 시 독성물질인 암모니아가 나오고, 또 지방은 분해 시 케톤이라는 산성물질이 나와서 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은 살이 찌고 건강에도 나쁘니 피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위주로 하는 경우 이 탄수화물 섭취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지방 분해를 방해하고 건강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탄수화물 인슐린 가설은 최근 연구에서 중대한 오류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잘 아시듯이 3대 영양소로 오랜 인류의 식사로 곡식, 채소, 과일, 콩, 식물성 식품은 주로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비만인 경우에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비만이 심해진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이고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급증하였는데요. 이 푸드 마케팅으로 인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공된 탄수화물 식품들인 정제된 곡식,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류, 과자, 사탕, 케이크, 청량음료, 가당이 되어 있는 과일 주스, 설탕이나 시럽의 문제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 10대 장수 지역인 오키나와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이 탄수화물 식품을 먹는데, 비만인은 거의 없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그들이 먹는 탄수화물은 정제된 가공식품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섬유질이 풍부한 무가공 탄수화물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탄수화물이란 자연 상태의 과일, 채소, 곡식, 견과류, 또 씨앗류, 채소 등이고, 나쁜 탄수화물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탄고지, 키토제닉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 특히나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소화불량, 변비, 구토 등으로 인해 우리 몸에 담음이 발생할 수 있게 돼서, 즉 노폐물이 몸에 더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보다 몸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